나 옛날에 나 투자 리딩방 들어간 적 있잖아. 내가 지금 야근한 이유 이야기 해줬어요? 이 사주의 긍정적인 효과인데, 사주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 뭐냐면 2026년이랑 2027년이랑 2028년이 저한테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이유까지 말하면 뭐 그건 그렇고, 뭐가 좋냐면 연애운도 좋다고 했는데 직업운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유튜브나 뭐 인플루언서 같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봐라. 그게 2026년에 언제부터 좀 괜찮아진다 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 말도 들었고, 2024년도에 제가 어떤 사주를 봤던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찾았어요. 2024년인데 나한테 연애운이 최고로 좋은 게 2026년부터 언제까지고, 그리고 또 이때 직업운도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본 사주 내용이랑도 거의 흡사했고, 선생님이 봐주신 사주는 그 6개월 정도 조금 더 앞섰었는데 어쨌든 진짜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라는 게 어쨌든 내 생년월일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그게 진짜 뭐 과학이니 뭐 통계니 다 둘째 치고 그냥 좋은 얘기잖아요, 저한테. 사주 믿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그냥 사주는 나쁜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좋은 거는 새겨들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사주를 떠나서 좋은 예언 같은 거? 그거 진짜 믿으면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사람이 믿으면 믿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믿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생각이 중요하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24년도 유튜브 영상인가 그런 거 찍었을 때 아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믿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냐면 난 긍정적인 생각이 기원이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의 그 시선이 문제잖아요. 그 시선 차이잖아. 또 제가 종교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믿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그 사주 보시는 분들 후기를 보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믿는 거에서부터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저 이거에서 좀 착안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사주로 시작한 거지만, 뭐든 나한테 그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믿으면 좋지. 나한테 손해보는 게 없잖아. 솔직히 뭐 반음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느끼는 그런 거 알아요. 근데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 믿는 거엔 손해 없잖아. 긍정적인 거니까. 뭐 어디에 투자하세요 막 그런 투자 리딩방 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 옛날에 나 투자 리딩방 들어간 적 있잖아. 제가 실제로 투자는 안 했고 주식 공부하겠다고 어떻게 하다가 무슨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자꾸 어떤 거 투자하라고 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사람 꽤 많았거든요. 100명 넘었거든요. 나는 그 주식 기본 단어들 있죠. 매수 매도 차이도 모르는 줄임이었어가지고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가서 투자를 못했지 나는. 다행이지. 불법 리딩방이었던 거예요 그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제 동생은 투자 전문가예요. 증권사에서도 일을 하고 막 이런 녀석이 제 동생인데, 그 녀석한테 물어보는 거는 너무 실례인 것 같은 게, 왜냐면 너무 바쁘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가지고 걔한테 나 좀 알려줘 해주기가 그래서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다가 그 물법 리딩방까지 들어간 거야. 근데 물법인지도 몰라. 너무 줄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구매도 못해. 아 개웃기네. 나중에 동생한테 말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동생이 한 주말 내내 카페에서 과외해줬어요. 재무제표 보는 방법. 너무 어려웠는데 공부가 꽤 됐지? Anyway, 그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좋은 말을. 특히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응원하는 말, 나의 성장을 기대하는 말, 이런 말 잘 안 해주잖아요. 서로 다 밥 벌어먹게 살기 힘든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난 너가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아, 널 믿어, 응원해, 이런 말이 있지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성장 가능성, 나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될수록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하면 베스트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천재야.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보통 천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는 희망찬 기대들, 응원들, 그런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있는 성장의 동력이 되는데 받을 일이 없다가 사주가 줬잖아. 정확히는 저는 이제 사주 플러스 점성술이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저한테 계속 너는 이런 재능과 매력과 가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뭐 발현이 안 된 거는 뭐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알죠.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를. 하지만 얘네들은 막 그 시기의 문제래. 막 행성이 뭐가 잘못되고 뭐 뭐지 뭐 불이 안 들어왔고 막 뭐 그래서 안 된 거래. 내가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 오케이 앞으로 내가 잘 될 거래. 근데 알잖아 난 또 내가 지금 뭐 한 게 없는데 된 게 없는데 뭐가 잘 돼.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로 2026년, 2027년, 2028년이 나에게 좋은 해면 내가 하는 만큼 정말 성과가 나오면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좀 밑에 깔아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냥 늦게까지 남아서 제 유튜브 편집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제가 23, 24, 25 이 3년이 저한테 이제 좀 뭔가 방황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물론 늘 방황하고 지금도 외모 방황하고 있잖아. 방황은 늘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전에는 주변에서 너 이거라도 해 저거라도 해라도 있었고 또 내 스스로도 이거는 놓치면 안 되지 이건 갖고 가야지 이런 것들이 분명 있었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내가 뭐 해도 잘 안 돼. 진짜 뭔가 계속 사건 사고가 터져. 외부에서 이게 사주나 그 점성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해도 항상 타이밍이 다 엇갈려. 난데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이상해. 진짜 뭔가 뒤틀린 말들을 내가 계속 하고 있어. 제 스스로도 제가 너무 한심하고 제 스스로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가능성 같은 건 볼 수도 없지. 현재 내 상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미래의 내 모습에 가능성을 투자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뭐 계속 뭔가 있었잖아요. 저 찔끔찔끔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2026년 좀 머리가 조금 많이 명료해졌던 게 지금까지 이것 해봤는데 안 됐어 저거 해봤는데 안 됐어. 아 그래 나랑 안 되는 애들이구나. 혹은 그 타이밍에 내가 안 됐던 거구나. 10년 뒤에는 똑같은 일을 도전했을 땐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닌 거구나. 시기와 때가 맞지 않았다. 근데 그거에 자꾸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았던 것들 이런 거 좀 생각해보자 하면서 계속 머리를 싸매고 돌고 돌아 유튜브인 거죠. 근데 저는 유튜브도 좀 고민이 많은 게 좀 잘 모르겠어요. 좀 계속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제 얼굴을 들이대는 거긴 하니까 예뻐져야 한다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그것도 좀 나의 이 외모 방황, 외모 집착. 집착이라고 하기엔 아주 좀 덜 집착이니까 외모 관심, 외모 많은 관심을 쏟고 있잖아요. 외모도 좀 생각하고 또 컨텐츠적으로도 좀 게임 같은 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라이브도 계속 하고 싶고. 이것들이 지금 좀 머릿속에 많이 혼재되어 있긴 한데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제가 더 이상 뭐 섣부르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일단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영향이지 않나. 사주를 뭐 믿니 안 믿니 그런 거를 왜 하니 뭐니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동기의 발원지였다. 진짜 이런 창의적 능력이 있는 사람 맞아? 나 진짜 뭐 할 수 있는 사람 맞아? 나 스스로가 계속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 내 편으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 믿어도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믿기로 한 거고 이 믿으면 그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되면 내 행동이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편집을 많이 못했지만 영상 속에 내가 너무 못생겨서 자꾸 너무 못생겼어 어떡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방황을 할까? 이 얘기 한 적 있나? 제가 30살 딱 됐을 때 나 이 얘기만 하자. 제가 30살이 됐을 때 딱 든 생각이 40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30살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20살도 솔직히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아서 20살이 어떨까? 나의 캠퍼스는 어떨까? 이런 거 진짜 상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난 재수하고 싶었는데 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재수를 만류했고 그래서 어쩌다 저쩌다 말했나? 저 장학금 받는 학교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학금 받는 사실도 친구들한테 말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정도였어. 저는 대학 생활이 좀 그렇게 흥미가 있지 않았거든요. 알고 있는 애들도 몇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장학금 받았던 거. 근데 4년 장학생인데 2번의 낙제로 2번 학자금 대출받음. 저희 집에서 제가 극대노했던 사건인데 저 진짜 쫓겨날 뻔했거든요. 쫓겨났었고
anyway 그러다 보니까 20살이 그렇게 좀 무덤덤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롯데리아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막 너네 대학교 생활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친구 한 명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20살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랑 너무 달라 이 말을 하는데, 물론 걔는 이제 캠퍼스의 낭만 잔디밭에서 막 선배들이랑 통기타 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지만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20살을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던 거죠. 그런 낭만조차도.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20살이 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나의 남은 6개월을 뭐 어떤 낭만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제 보이니까 1학기를 해봤으니까 2학기는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나의 30대, 나의 30살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제가 굉장히 그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제 30살을 생각을 했을 때 커리어 우먼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야. 내 성격을 내가 좀 알잖아. 뭐 100% 아는 건 아니었어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렇고 재밌어야 좀 하는 편인데 20살 성인이 되고 10년이야 30살은. 근데 그 10년이 기냐 짧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거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5년 남나? 휴학 안 하면 6년. 그러면 정말 그 학생이란 타이틀 없는 상태로 성인으로서는 4, 5년 정도 지나면 30살인 거예요. 너무 30살이 어른스러운 나이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조건 자체가.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생활 졸업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그 성인의 삶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좀 야박하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야박한 기준을 세우는데, 나를 학생이라는 보호막, 울타리가 없는 상태로 내가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왜 나한테 이제 4, 5년? 거기서 뭐 엄청난 커리어 대박을 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30살의 김선희는 그게 평범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도 그랬는데 20살 때 생각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웠던 플랜은 30살의 김선희도 20살의 김선희처럼 방황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근데 걔한테 방황을 덜 방황할 수 있게 리스트를 줄여주자. 제가 그래서 저의 그 목표는 20대 때 동안 이것저것 다 해서 나랑 안 맞는 것들을 찾자 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죠. 브이로그 할 때도 알바로 시작했으니까 저 댓글이나 DM이 종종 왔었어요. 알바하는 거 안 불안하냐고. 제 플랜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구구절절 길어져서 불안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이제 답장을 그렇게 하고 넘겼지만 불안하긴 하죠. 근데 30살에 내가 100% 불안한 것보다 30살에 내가 80% 불안한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걔한테 가짓수를 줄여줘야 된다.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많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공장에서 일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건 나랑 맞아, 이런 것들을 좀 조금 알게 돼서 30살이 됐을 때는 이제 40살에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20살의 김선희는 30살의 김선희한테 리스트를 줄여주자, 이게 선물이었는데 40살 나한테는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하면서 40을 생각했는데 이 얘기는 몇 번 했을 것 같아. 브이로그에서 40이란 숫자가 진짜 너무 안 예쁜 거야. 40이란 숫자가 너무 안 예쁜 거야. 부록이 뭐야. 그러니까 그 숫자들 자체가 너무 안 예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뭐 하나 주제에 꽂혀 있으면 누굴 만나도 그 질문만 하거든요. 너네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그 당시에 저는 너네는 너희들 40이 어떨 것 같아? 40살에 대한 이미지가 뭐야?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디어에서도 40살 연예인, 40살의 삶, 40대 인생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많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냥 노처녀 노총각 이 정도 수준이었어. 그래서 이게 미디어에서도 40대 인생은 집중되지 않아, 조명되지 않아. 그러면은 내 40살도 그럴 것 같아? 내 40대도 그럴 것 같아? 그럼 내가 3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40살이 정해지는데, 내 40살은 미디어도 막 외면하고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좀 덜 매력적인 나이일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30대 내가 커리어 대박을 치면 대박이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저 진짜 정말 전 진짜 현실 동떨어진 인간입니다. 늘 낭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40살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30대에도 나는 엉망진창 뒤죽박죽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겪고 난 40살의 김선희는 진짜 본격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선택지도 그 한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명료해져. 딱 똑부러지게 딱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거에만 집중하면 되고 에너지 손실도 없고. 난 내 40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제 30대 엉망진창이고 불안한 시기를 잘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욕심을 더한다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40살의 김선희한테 10년짜리 커리어를 하나 주고 싶다 해서 제가 30살 때부터 10년짜리 커리어에 좀 많이 집착했어요. 물론 지금 만 나이로는 33살이고 연 나이로는 34살이라 10년짜리 커리어 쌓아도 뭐 43, 44이야 나쁘지도 않고, 근데 그 10년짜리 커리어의 기준이 뭐야? 내가 어떤 걸 집중해서 그걸 10년 동안 했을 때가 그 10년짜리 커리어이거든요. 뭘 해봐야겠다.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쇼핑몰 3년 넘게 했고, 또 중간에 뭐 브랜딩 한다고 했을 때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해보고, 찔러보기라고 하면 찔러보기지만 하나는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찔러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막 10년짜리 커리어를 어떤 걸로 얘한테 만들어줘야 할지는 불분명해. 그래도 20대는 나랑 안 맞는 걸 추리는 작업이었다면 30대 지금은 나랑 뭐가 그나마 좀 잘 맞지? 해보는 과정인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아직도 불분명한데 무슨 분야를 뭔데? 라고 말하면 아직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바들바들 떨면서 정확하지 않아?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그 실패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데이터들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2026년은 조금 재밌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1%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이런 선생님 있는데 한번 가서 사주 봐봐 이런 것도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0대보다 30대 지금이 진짜 더 불안하거든요. 더 스트레스 받고. 분명 20대에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 정말 나인 것 같았어. 굳이 뭐 이게 20대 30대로 제가 나눠서 말하지만 사실 뭐 그런 나이로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죠. 사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대충 20대 30대로 말할게요. 20대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확하게 나인 거라고 생각했어. 뭐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야. 이렇게 나를 묘사할 수 있는 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확신이 있었어. 난 나에 대해서 그래도 한 30%는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어. 70%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은요, 그 30%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확신이 들지 않고, 내가 나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좀 더 불안해져요. 진짜? 맞아? 자기 객관화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주제 파악을 할 때 확신이 들면 그게 또 불안해요. 이게 진짜? 근거 있어? 증거 있어? 너가 해온 노력들이 정말 그 결과값으로 나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확신했던 30%들이 불안해지면서 좀 많이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게 진짜 고통이긴 하지만 작년 중순부터는 그냥 오히려 이건 기회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회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하려면은 기존의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가 계속 의심이 되는 것들은 당연한 수순인 거고, 그 30%라도 계속 의심해서 조금이라도 나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 보자. 지금도 고통스럽거든요. 앞으로 더 고통스럽겠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사실 불안하잖아요. 이 근거들이 그냥 나밖에 없잖아. 여기 이 회사가 최근에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뭐 이런 인과관계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 가능성,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는 건데, 이건 솔직히 타인이 알기도 너무 힘들고, 타인이 알기 너무 힘들지. 나도 내 자신이 자꾸 불안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사주와 점성술에 좀 더 집착했고 근데 걔네들이 나쁜 얘기도 해주지만 좋은 얘기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무작정 맞아 나는 무조건 2035년인가 뭐 이때 2030년인가 35년인가 그때 뭐 대박 터진대. 무조건 대박이야.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믿는 거 제 성격으로 좀 안 되거든요. 왜 그때 대박이야? 왜 그때 대박 쳐?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없는데 왜 대박 치지? 해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대박 치는 거 더 불안하거든요. 인간지사 세공지 마라. 바닥을 치는 날은 분명 있는데, 근거 없이 대박 치면은 근거가 없으니까 실패, 위기가 오면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싫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고민 끝에 나는 하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톤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을 쏟자. 뷰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온 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잖아. 그건 여러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제 유튜브나 제 인스타톤 상황을. 그래서 제가 좀 더 최근 몇 년 동안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했던 거거든요. 당장 얘네들은 돈이 안 돼. 그런데 나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근데 웃긴 건 돈을 엄청 쫓는 성격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한 이거 원초적 불안이 있으면 돈 거리면서 돈을 쫓고 돈을 벌면 되거든요.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불법 리딩방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주가 조작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리고 돈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돈을 좀 벌면 저는 유튜브나 인스타톤이나 뭐든 간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안정적인 생활 위해서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보니까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싫어하는 말인데요. 제가 돈에 관심 없어 하는 걸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그들이 저를 걱정하는 것도 이해되고 나도 그럴 땐 불안함이 있으니까 돈만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막 사업자도 내고 막 세금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던 건데 돈은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덜 불안하게 하고 용기도 갖게 되고 사람이 좀 덜 뒤틀려지고 근데 돈만 쫓는 게 어려워. 그게 어려운 사람인 거야 나는. 난 고등학생 때도 알았거든 내가 이런 성격인 거. 근데 그게 아는 거랑 실제로 해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 맞을 수도 있잖아. 나 돈에 관심 없었는데 돈 버는 게 이렇게 재밌다니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었지만 해봐서 아는 게 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약간 경험주의거든요. 나는 분명 그렇게 돈 번다고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정작 번 돈도 별로 없고 뭐지? 뭐 하는 새끼지? 우울함에 그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냥 해보기 잘했다. 앞뒤 안 가리고 해봐서 다행이다. 돈만 쫓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재미만 추구하는 거 불안해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내린 결정이 지금 일단 다니고 있는 직장도 열심히 다니는데 다니면서 동시에 내가 재밌어하는 유튜브나 인스타톤을 좀 루틴화 시키자. 그리고 좀 비중을 개인적인 일들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웃긴 게 남들이 봤을 때 당연하거든요. 회사가 뭐 평생 회사도 아니고 평생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당연히 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당연한데요. 근데 사람마다 그 당연한 거를 직접 해봐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저는 그렇게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인간이 아니라서 진짜 저희 둘째랑 다르거든요. 저희 둘째 언니는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링 전화 오더니 제가 그때 스타벅스 그 면접 보러 다녔던 때였는데 썬썬 왜? 하니까 언니는 24시간 일을 하면 일할 수 있는 스타일이야. 알지? 뭐지 갑자기? 근데 썬썬은 내가 봤을 땐 4시간이 최대야. 너는 너의 에너지를 좀 아끼고 직장에서 쓰는 에너지 너한테 쓰는 에너지를 잘 분배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남들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적고 그거를 어떻게 잘 배분해야지 하는데 이게 직장은 공공의 일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실수하거나 뭐 잘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피해가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유튜브나 인스타톤을 내가 놓치는 거야. 당장의 회사 프로젝트랑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이 밸런스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스타벅스 가면 이 밸런스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출 것 같은데 왜냐면 스타벅스가 주 단위 스케줄이거든요? 2주치가 나왔나? 근데 그게 월요일은 오전에 출근하면 화요일에는 뭐 점심에 출근하고 목요일은 뭐 저녁에 출근하고 이게 출근 시간대가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점장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변동성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내가 월요일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다 하면은 내가 오후에 고정적으로 뭔 일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스타벅스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 스케줄은 그렇게 엄청 유동적인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스케줄도 변동되면 스타벅스에 더 집중할 것 같아. 내가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언니가 전화해서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말이 맞다 하고 끊고 그때 이제 스타벅스 출근하기로 했는 거 연락드려서 안 나간다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좀 결정적인 계기를 주셨죠. 그리고 25년에도 계속 이 회사 업무와 제 스케줄에 밸런싱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2025년 내내 주 5일째 출근이고 9 to 6이지만 야근할 때도 있었고 주말 출근할 때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 주말 출근도 지금 외주를 줘서 회사적으로도 좀 뭔가 어떻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 스케줄을 제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2026년이 명료해졌어요. 그래서 명료해졌어요. 딱 주말에 확실히 4시간은 내가 쓸 수 있다 이것도 있고 또 퇴근 이후에도 내가 4시간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게 파이가 확보되는 게 좀 느껴져서요. 물론 뭐 인생이라는 게 저는 인생 이퀄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는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터집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남들은 다 무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이렇게 안 좋은 이벤트들이 벌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생의 기본값은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크기가 크냐 작냐도 랜덤이고요. 저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내가 아프지? 근데 그거는 진짜 머릿속에 2000번 시뮬레이션 돌려도 답은 운이 없었다. 난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넜는데 교통사고 당한 거다.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요 인생에는 계속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그게 반복되기 마련이고 그런 위기들이 왔을 때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죠. 혹은 약간의 대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겠죠.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2026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이벤트가 터질 수도 있다.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근데 안 깔 수 없어. 인생은 그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맞아. 생각대로 된다? 땡큐. 그건 진짜 땡큐지. 운이 좋은 거고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면 되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 인생이랑 그런 거니까. 그게 막 불행한 삶이다, 불운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불행하고 불운한 건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짧습니다. anyway, 그래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떡해! 몇 시야? 1시간 떠들었어. 어쨌든 그래요. 너무 사주 이야기 하다가 좀 쓸데없는 말까지 너무 많이 했네? 내 브이로그가 늘 그렇지 뭐.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고 가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긍정적인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이득이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근거 없는 긍정적인 거, 근거 없는 긍정적인 거 제가 그냥 좀 답 없는 낙관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말고. 근데 진짜 긍정적인 건 손해 볼 수가 없어.